안녕하십니까, ENTJ입니다. 좀 요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막 격앙해가지고 항상 방송 끝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막 독하게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좀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꼭 마칠 때만 되면은 막 폭주해가지고 좀 독서를 좀 퍼부어서 항상 방송 끝날 때마다 약간 후회가 좀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매주 참여하는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요 시위 참여하는 날입니다. 내일 역시 짐이 좀 하나 더 늘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수요 시위를 여러 번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얼굴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는 이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집회를 방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집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매주 참여를 합니다. 초중고 학생이 없을 때는 수녀님들, 그리고 중들이 참여를 해요. 스님들. 수녀님은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고 스님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외국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 인권 문제, 또 이 수요 시위 이 의미가 인류 공통적인 그런 관심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보통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대체로 한 초등학교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들 있으면 좀 말을 좀 순화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보통 자기가 이제 성인일을 한다면 보통 말을 좀 이렇게 곱게는 아니더라도 애들한테 할 말 안 할 말 가리면서 할 텐데, 이 새끼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도 그 한 6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아줌마들이 삿대질에다가 막 사기꾼이네 뭐네, 창년에 매춘부네, 몸판년들, 성매매네, 막 요런 얘기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제가 주관하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촬영만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좀 나의 기질이 자꾸 막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얘네들이 어쩌면 성매매업자, 매춘업자, 인신매매범, 아니면 그 사창가를 지키는 포주, 요런 애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확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막 퍼부어댔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내일 참여하는 집회는 10월 10일이라고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집회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늘 해오던 일들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일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늘 해오던 거는 자신 있는 거야. 마치 영업사원은 사람 만나는 걸 아주 그냥 자신이 넘치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범인들만 보면은 눈이 확 바뀌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들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뭐 교편이라는 표현은 쓰긴 뭐하고 사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만 보면은 아주 그냥 막 그 뭐랄까 그냥 완전히 꽤 차는 거죠. 촉범은 삼천리지. 그리고 제가 법인 영업팀에서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뭐 통찰이라고 할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게 없게 되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굴 만나도 쫄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모든 면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뭐 살인범이건 뭐 전과 몇 범이건 조폭이건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연예인이건 웬만하면 다 내가 상대해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인생 살면서 참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간단해요. 젓가락 하나로도 죽는 게 사람이더라고. 몽둥이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30cm짜리 몽둥이만 있어도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사람은 쉽게 죽는 존재예요. 그리고 뭐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막 폭발하더라고요. 그 대상이 누구가 됐건, 뭐 검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검사나 뭐 경찰 이런 애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하기 쉽고, 판사 같은 경우는 법리 다툼에서 다퉈서 이기면 되는 거고요. 판사를 설득하는 일도 영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처녀들과 아낙네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또는 유인하고 속여서 감금하고 납치하고 해서 일본군 위안소로 조선 여성들을 이제 뭐 공급하기 시작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 부대 주변에 사창가 있죠. 성윤락업소, 이런 거를 또 걔네들이 계속 이어서 해온 거예요. 걔네들이 수십 년 동안 성매매를 한 거야. 그리고 사창가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은 여자들이 도망가는 의지를 꺾이는지,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평생 동안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했던 거예요. 마치 개장수가 지나가면 개들이 막 오줌을 지리잖아요. 심지어 도사견도 개장수가 지나면 오줌을 지려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 수요 시위에 와서 막 깽판 피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기가 죽는데 별나게 그 수요 시위에 대해서만 굉장히 얘네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되게 뭐랄까 파워풀하게 그렇게 막 방해를 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개장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얘네들이 성매매 업자들구나. 옛날에 그 인신매매 업자 요런 애들. 그리고 이제 사창가에서 윤락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 관리 감독했던 애들, 걔네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보면 강한가. 왜? 평생 여자를 착취하면서 살아왔거든. 그래서 여자한테 강한 거고. 그러니까 여자애들 보면은 아유 저 어린아이한테 어른으로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이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여자애들 보면은
사냥감으로 보이는 거야. 납치해서 감금하고 그래서 몸팔게 하는 일을 시키는. 근데 내가 그래서 얘네들 정체를 알아냈잖아요. 얘네들 정체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 수요 12에 오면은 별나게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파닥거리는 거야. 내가 그때 얘네들의 정체를 딱 눈치챈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저는 좀 신기하게도 다양한 사람들 겪어봤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그 하청업체 관리하면서 그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들도 내가 다 상대해봤고, 별의별 잡놈들이 많더라고. 막 국적도 다양해. 조선족,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되게 다양한 애들이랑, 또 전적도 보면은 전과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 애들도 많고, 가끔도 또 깔끔한 대학생들도 있고, 진짜 완전 잡탕이더라고. 관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하면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의 정체를 알아낸 거예요. 아, 이 새끼들이 매춘업자들이구나. 강남에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알아보면은요, 하여튼 야, 진짜 이 성매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서울에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집회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내가 그걸 깨달았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색다른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일 또 들고 갔는데 A4지로 프린트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게 일회용이더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지 같은지. 그래서 어제는 특별하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말 촛불 집회는 참여가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또 약간 좀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살도 뺄 겸 또 돈도 벌 겸 해서 전에 그 물류센터 알바 있죠. 그거 하루 좀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확정은 아니고. 지지난주에 너무 미친 듯이 왜 이렇게 신나게 일을 했는지. 내가 원래 최저임금 받으면 신나게 일하는 사람 아닌데, 그날따라 그냥 신나게 일을 하고, 또 요즘 매출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노동하는 게 신나는지, 그래서 막 신나게 했더니 허리를 다친 거야.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혹시라도 알바하면 그냥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맞추는 정도, 그 딱 받는 정도로만 하고 내 몸을 사리면서 갔다 올 생각이에요. 확정은 아닌데, 아무래도 배가 좀 약간 정말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빼는 데는 이 강제노동, 반강제노동 최고급 여담이었고요. 어쨌거나 내일 수요 시위가 있습니다. 갈수록 유튜버들이 이제 참여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 지금 집회가 장난이 열거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매일 집회하죠. 행진하고 있지. 민주노총에다가 뭐 시국 집회에다가 뭐 천주교, 불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그냥 진짜 장난 아니게 집회가 많더라고요. 아마 유튜버들이 그런데 다 흩어지다 보니까 수요 시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포기하고 이 딱 시간이 1시간이 끊어지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건 못 나가도. 원래 마음 같아서는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을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지. 최소한 몇 천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즘 코딩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바쁘게 생활을 해. 어떻게 보면 은근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22대 총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촛불을 들고 가슴 속에는